좋습니다. 이제 수투 할게요. 수투. 자, 수투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더라? 수투에 32페이지 아닌가? 어디까지 했니? 안 적어놨네 내가. 저번에 미분계수 설명했지? 어? 도함수의 정의부터 하면 돼? 40페이지? 그 앞에 있는 문제는 그러면 다 풀었나요? 혹시 여기 있네. 1월 5일날 39페이지까지 했구나. 자, 35번 문제를 풀게요. 거기서부터 출발이야. 35번 문제 봐봐요. 자, 두 양수 PQ가 있대. P랑 Q랑 양수야. 자, 오늘부터 이제 수학 2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설명을 해줄 테니까 너희들 잘 들어봐. 양수 PQ가 있고 함수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빼기 9x 마이너스 12. 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gx가 있습니다. 연속 거기다 부분을 딱 쳐놔. 연속이다. 연속 함수 gx가 있단 말이야.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해. 가 조건은 모든 x에 대하여 xgx는 절대값 x의 f의 x-p 플러스 qx와 같다.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항등식입니다. 그 다음에 나 조건에 g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a의 개수는 1이다. 그럼 나 조건은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gx가 미분 불가능한 점은 한 개뿐이다 이런 뜻인 거지. 나 조건에 gx의 그러니까 gx가 일단 연속함수인데 이제 미분 불가능한 점이란 건 무슨 점이겠어? 연속함수인데 미분 불가능한 점이면 첨점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gx의 첨점은 한 개뿐이다. 이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뭘 구하라?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게 문제야. 자, 문제 다시 봐봐. 자, pq는 양수라 그랬고 3차 함수는 정해져 있어. 근데 이 3차 함수를 가지고 gx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 gx는 가만히 보니까 얘는 x 곱하기 이거 플러스 qx인데 보아하니 뭘로 묶어지냐? x로 묶어지지. 그죠? 그럼 x로 묶어지면 저 식이 이제 x 곱하기 gx라고 하는 거는 자, x로 묶어서 이게 전체 절대값이니까 전체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맞지? 그럼 너는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f의 x-p 플러스 q. 자, 얘네들을 곱한 함수다 이런 뜻이야. 그랬는데 이 gx를 우리가 구성을 해봐야 돼.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서 구경을 좀 해보니까 얘는 뭐겠어? 얘는 fx라는 저 3차 함수를 오른쪽으로 p만큼 위로 q만큼 이렇게 그대로 평행 이동을 시킨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도 저 녀석이랑 모양은 똑같이 생겨먹은 3차 함수 그냥 평행 이동을 시켜놓은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얘도 3차 함수니까 얘를 뭐 라지 f의 x 정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라지 fx는 저 녀석하고 그림이 어때? 똑같이 생긴 그림이야 그냥. 근데 위치만 좀 다른 거지 지금. p만큼 q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놓은 거니까. 그러면은 결국 x 곱하기 gx는 절대값 x 곱하기 라지 fx의 절대값이지. 이런 상황이 돼. 맞지? 그러면 내가 이 gx를 구성을 하고 싶어. 그럼 gx를 구성하려면 x를 나누고 싶잖아. 그럼 나누고 싶은데 일단 x가 0이면 나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일단 0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번 나눠볼 거야. 그럼 0은 아닐 때 x가 0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요거일 때
얘로 나눌 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x분의 절대값 x가 됐잖아. 그럼 얘는 x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달라지겠지. 그럼 얘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gx라는 함수는 x가 양수일 때와 x가 음수일 때로 일단 나눌 수 있을 건데, 자, x가 양수일 때는 이 절대값 x가 그냥 없어질 테니 얘하고 나누면 그냥 사라질 테고, gx는 그냥 절대값의 라지 fx가 되는 거지. 그것까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라지의 f의 x가 돼요.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여기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이제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 붙어야지. 그럼 마이너스 붙으니까 x 날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절대값 fx가 되는 거지 이제. 맞죠? 얘는 마이너스 절대값 f의 x가 된 거야. 오케이. 그랬는데 봐봐. 자, gx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함수가 있는데 얘가 라지 fx, 간단하게 머리 생각해봐. fx가 있어. 근데 얘를 p만큼 q만큼 평행 이동을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생긴 이게 라지 fx가 된 거야. 근데 gx라는 놈은 오른쪽에서는 얘를 걷어 올려, 위로 걷어 올리고, x축, y축보다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절대값 fx라는 건 뭐야? 걷어 올린 거를 다시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켜, 그 말이니까 얘는 위로 접으라는 말이고 얘는 아래로 접으라는 말이야. 이해되냐? 얘는 위로 접고 얘는 아래로 접어, 그 말이야. 그랬는데 그렇게 만들었을 때 이 gx가 무슨 함수가 돼야 되냐면 연속이면서 첨점이 한 개만 있는 그런 함수가 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연속이면서 첨점 하나면 돼야 돼. 그럼 좋아. 일단 연속 조건을 먼저 한번 써볼까? 네가 연속이려면 이 함수가 어디서 연속이면 돼? 당연히 이 구간이 끊어진대. 0에서 연속이면 되는 거지. 그럼 0에서 연속이려면 여기다 0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연속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이니까 라지 f의 0의 절대값과 마이너스 절대값 f0 이거 같아야 돼. 그럼 너 넘기면 2배의 f0가 빵이니 결국 f0가 얼마일 수밖에 없어. 빵일 수밖에 없지. f0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알았어. 이건 무슨 말이냐? 자, 봐봐요. 저 스몰 fx를 p만큼 q만큼 평행으로 시켜서 라지 f가 됐는데 이 라지 f가 어디를 지나가야 돼? 원점을 지나가야 돼, 이런 소리야. 저 녀석을 평행이동 시켜서 원점을 지나가게 만들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럼 봐봐요. 일단 저 fx는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저걸 한번 그려볼게. 내가 그리려면 당연히 미분해야죠. 그럼 저걸 미분해. f의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빼기 6x 빼기 9 이거고, 자 3으로 묶어. 그럼 x 제곱 빼기 2x 빼기 3이니까 1, 3에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 그럼 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인데 프라임이,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일 거고, 그럼 여기서 밑으로 내리면 지금 f의 프라임 x의 그림이 이게 뿔로 바뀌었으니까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3차 함수가 나올 거잖아. 여기까지는 가능해? 돼? 3차 함수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fx야. 이게 스몰 fx인데 지금 이 점의 좌표는 극대점이야. x좌표가 마이너스 1, y좌표는 얼마겠어? 넣어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빼기 3 플러스 9 빼기 12니까 얼마냐 이러면 5 빼기 12 마이너스 7이구나 여기가, 그지? 맞죠?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야.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이거 3, 자 3을 집어넣어. 이제 저기 x절 3을 집어넣으면 27 빼기 27 빼기 27 빼기 12. 그러니까 너랑 꺼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39가 되는 거구나,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9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스몰 fx의 그림인데 얘를 p만큼 q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다고. 그러면 얘를 p만큼 q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서 대충 이렇게 생긴 그림을 만들어줬다고 하자고. 맞지? 그럼 얘가 이제 라지 fx가 됐는데 얘가 어디를 지나가는 거야? 원점을 지나가야 된다, 이 얘기지. 맞아요? 얘가 원점을 지나가야 돼. 근데 원점이 어딘지 몰라, 아직. 그렇지 않아? 얘가 p만큼 q만큼 옮겼다며. 근데 pq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어디가 원점인지는 모르지만 얘가 연속이 되려면 어쨌든 원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한 여기쯤을 일단 원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내가. 괜찮지? 여기쯤이 원점이라고 가정을 해봤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여기가 원점이면 이게 XY 축이 되는 거잖아. 괜찮죠? 오라이? 자, 그랬는데 그럼 이제 이게 라지 fx인데 이 라지 f를 가지고 내가 뭘 만들어? gx를 만들 거야. 그럼 gx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보니까 gx는 보니까 오른쪽에서는 위로 접고 왼쪽에서는 아래로 접어. 그 말이지. 어? 이 라지 fx를 가지고 오른쪽은 위로 접으시고 오른쪽은 요거는 위로 탁 접어.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테고 왼쪽은 아래로 접어.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야. 이해되냐? 그럼 이 분홍색 선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gx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지. 얘가 gx가 됐는데 그러면 얘는 첨점이 지금 몇 개야? 두 개지. 여기도 첨점이고 여기도 첨점이고 첨점이 두 개 아니야.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냐, 그지? 맞죠? 뭔 소리냐 이거? 저기서 나는 거냐? 스피커에서? 잠깐만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자, 봐봐요. 그러면 이제 대충 좀 감이 올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뭘 하려는 거냐면 얘를 갖다가 P만큼 Q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서 걔가 원점을 지나게 만들었어.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위로 접고 왼쪽은 아래로 접을 건데 그 만들어진 함수가 첨점이 딱 한 개만 나오도록 하라 이런 뜻이잖아. 근데 내가 아무데나 원점을 이렇게 찍어봤더니 위로 접고 아래로 접으니까 첨점이 두 개가 생겼어요. 말이 안 돼. 그럼 도대체 옮겨진 그래프에서 자 이거 안 되니까 지우고 얘를 옮겼는데 옮겨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얘가 라지 fx인데 그럼 이놈의 어디가 원점이 되면 좋겠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알겠니? 내가 여기쯤을 원점으로 찍었더니 이거 시킨 대로 위로 접고 아래로 접어보니까 첨점이 두 개 나왔잖아. 그럼 내가 어디를 원점으로 하면은 좀 괜찮을까? 너희 생각에 기본적으로 3차 함수의 가장 이제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결국 극점 아니면 변곡점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일단 내가 극점을 한번 여기가 원점이 되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괜찮죠? 얘가 원점이 된다면 그러면 이게 y축이고 여기가 x축인 상태가 돼. 그러면 봐봐, gx는 오른쪽은 위로 접고 왼쪽은 아래로 접을 건데 그 왼쪽은 아래로 접을 게 없어요. 똑같아. 접어봐야. 맞지? 오른쪽을 위로 접어. 그럼 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찍고 여기는 쫙 올라갈 거니까 이러면 이제 첨점이 하나만 있는 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렇죠? 오케이. 요거 괜찮네. 그 다음에 또 선생님 극소점이 되면요. 얘를 평행이동 시켰는데 만약에 이게 라지 fx가 됐는데 여기쯤이 원점이 되도록 평행이동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놈이 y축 여기가 x축이니까 얘를 접으면 자 오른쪽은 위로 접고 왼쪽은 아래로 접어.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럼 얘도 어떠냐? 첨점이 하나만 생기는 게 맞는 거잖아. 알아듣겠습니까? 그럼 좋아. 내가 얘를 평행 이동을 시켜서 이 곡선 위에 어딘가에 원점이 위치하도록 옮기면 되는데 정확하게 첨점 하나만 생기려면 반드시 이 극대점이 원점으로 가든지 극소점이 원점으로 가는 상황이 되도록 평행이동을 시켜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알아듣겠어? 그럼 자 생각을 해보자. 얘가 원점으로 가려면 얘가 0,0으로 가려면 얘를 몇 칸 옮기면 돼.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 0,0으로 가려면 x축 방향으로 한 칸 옮기고 y축 방향으로 얼마? 위로 7칸 들어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맞지? 마이너스 1,7이 0,0으로 가려면 어때? 한 칸에 7칸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y 값이 7이면 돼. 그러니까 x축으로 가는 게 p, y축으로 가는 게 q였으니까 p가 1이고 q가 7이면 정확하게 조건을 싹 다 만족하는 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극소점 얘가 원점으로 가려면 3,-39라는 점이 원점으로 가려면 이건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축 방향으로 얼마 가고 마이너스 3 가고 y축 방향으로는 위로 39칸이 들어 올려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p값 이게 q값이 돼야 되는데 문제 맨 앞에서 pq는 무슨 수라 그랬어? pq는 양수라 그랬지. 양수.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p값이 음수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말이 안 된다 이지. 그래서 결국은 p는 1이고
Q는 7이다. 그러니까 너랑 더하면 얼마다? 8이다. 얘가 내가 구하려는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것도 평가원 기출입니다. 이거 꽤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그 당시에 14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제 준킬러 중에 좀 어려운 문제였을 거라고 잘 이해를 해보고 하여튼 너희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도함수의 정의와 다항함수의 미분법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건 뭐 별건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해볼게요. 자, 이쯤부터 시작을 해보자.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작업은 평균 변화율이 뭐냐? 미분 개수가 뭐냐? 미분 가능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 뭐 이런 거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개수의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아주 깊이 안 들어갔어요. 깊게 들어가면 엄청 어려워지는데 또 시험에 그렇게 하면 자주 나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미분 개수의 표현들을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지난 시간 이만큼 했고, 이제 지금 도함수의 정의라는 게 나온다고. 자, 도함수의 정의는 뭔데? 간단하게 말하면 f의 프라임 x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거지. 그죠? 미분계수의 정의는 뭐였지? 미분계수의 정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마이너스 fa 또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자,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는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쓰고 노의 결과물을 갖다가 f의 프라임 a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도함수의 정의는 뭐겠어? f의 프라임 x는 여기 있는 a 대신에 x가 들어가 있는 것 뿐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x 대신에 a만 넣으면 돼.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a 대신에 여기다가 x를 쓰고 x를 써버리면 식이 좀 이상해지잖아. x 빼기 x분의 fx 빼기 fx. 그럼 빵분의 빵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얘는 안 써. 도함수의 정의를 할 때는 쟤는 안 쓰고 여기다가 여기는 a 대신에 x라고 바꾸기만 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뭐분의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자, 이것을 우리는 도함수의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야, 누가 니들한테 야 도함수의 정의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냥 이 식을 얘기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별거 아니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너희들 왜 x제곱을 미분하면 왜 2x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누가. 야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왜 n 곱하기 x의 n 빼기 1승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걸 너희들이 지금 대답할 수 없을 거라고. 야 봐봐라 니네 예를 들어 fx가 x의 n제곱이야. 그럼 fx를 미분해. 그럼 n 곱하기 x의 n 빼기 1승이 됩니다. 이거는 다 알죠. 알지만 왜 이렇게 되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냐고. 그게 잘 안 될 거 아니야 지금. 그지? 그 전부 다 뭘로 왔어? 이거부터 온 거야 이걸로. 봐봐. f의 프라임 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뭐분의 h분의 f의 x 플러스 h면 여기는 x 대신에 x 플러스 h를 집어들 거니까 x 플러스 h의 n승 빼기 여기는 fx니까 x의 n제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럼 너는 리미트 자, h가 0으로 가시고 h분의 자 이거 인수분해 봐. 왜 우리 이거 인수분해 못하지 또 씨. 봐봐.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하면 뭐가 돼? a 빼기 b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 같죠? a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 그래. 그럼 이거 인수분 어떻게 돼? a 빼기 b의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치? a 4제곱 빼기 b의 4제곱 이렇게 됐어. 저걸 인수분해하래. 그러면 봐봐. a 빼기 b의 a 세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b a 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너의 n승 빼기 너의 n승이잖아. 그럼 a n승 빼기 b n승이니까 너 빼기 너 즉 뭐가 h가 맨 앞으로 하나 오고 그 뒤에는 너의 자 x 플러스 h의 n 빼기 1승 플러스 x 플러스 h의 n 빼기 2승 곱하기 x 하나
그 다음에 너의 n 빼기 3승 x 2개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맨 마지막에 x의 n 빼기 1승 자 이렇게 하고 딱 끊어지는 이런 상태가 돼. 인수분해를 하면 그러면 여기 h가 약분되고 이제 h에 0을 집어넣어. 그치? 자 여기서 벽화 총 몇 개냐? 여기 앞에 x 0승부터 시작해서 n 빼기 1승이니까 총 n개지 n개. 0을 집어넣으면은 너도 x의 n 빼기 1승이고 너도 x의 n 빼기 2승 곱하기 x니까 x의 n 빼기 1승이 되고 여기도 x의 n 빼기 1승이 되고 근데 x의 n 빼기 1승이 총 몇 개 있다고? n개 있다고. 그러니까 n 곱하기 x의 n 빼기 1승이 된다. 이런 의미야 이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유도를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이미 미분할 줄 아니까 그걸로 충분해. 알겠냐? 다음은 이제 도함수 정의가 저런 거라서 이렇게 되는 거다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 그럼 이제 미분할 줄은 다 아는 거고 뭐 곱의 미분법, 미분 그대로 미분 이런 거 다 알잖아. 그치? 곱해진 함수 미분하는 거 다 알지?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더 할 건 없고 바로 이제 문제만 쭉 잘 우리가 풀 수 있으면 돼요. 자, 보세요. 36번 넘어가 봅니다. 자, 두 다항함수 fg가 있는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플러스 gx 여기가 3이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gx분의 fx 플러스 3 너의 값은 2야. 자, 이걸 가지고 함수 hx는 fx 곱하기 gx다. 이때 h 프라임에 얼마? 0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이제 이거 미분해서 0 넣어봐. 그러니까 곱의 미분법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냥. 그지? 그럼 너는 자 h 프라임 제로라는 거는 이거 미분해봐. 그럼 저거 미분할 때 어떻게? 미분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미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f의 프라임 x 0 집어넣고 g 그대로 0 집어넣고 f의 제로에 g의 프라임 제로 이 값을 계산해봐라 이런 뜻일 거야. 괜찮죠? 그랬는데 그럼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구하냐? 이거 봐봐. 자 여기 보니까 분모가 0으로 간다. 그럼 당연히 분자도 0으로 간다. 그지? 그죠? 그러니까 f0 플러스 g0은 일단 0이 돼야지. 그지? f0 여기다 쓸까요? f0 플러스 g0은 일단 0이 돼야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요거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여기다가 너희들 이거 로피탈 알지? 로피탈이 뭔지 알아 몰라? 알면 그대로 해봐. 아시죠? 로피탈 아시죠? 요거를 위아래를 그냥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돼. 그럼 똑같아. 자 여기 미분하면 1이지. 요거 미분하면 f의 프라임 x 더하기 g의 프라임 x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0을 집어넣어. 그럼 0을 집어넣으면 요거는 f 프라임 0 플러스 g 프라임 0이 결국 3이다. 이런 뜻하고 똑같아. 맞아? 그러니까 f의 프라임 제로 플러스 g 프라임 제로 이가 3이다. 이렇게 써도 돼. 그 로피탈 막 쓰셔도 괜찮아요. 수투에서는. 알겠냐?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서 막 이렇게 몰라 좀 귀찮아 그러면 그냥 미분하세요. 위아래 둘 다 미분해도 괜찮다고. 자 로피탈이 뭔지 다시 정확하게 알려줄게 내가. 자 들어봐. 뭐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로피탈의 정리라고 하는 거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 자 너의 극한값을 구할 건데 이걸 a를 집어넣어 보니까 얘가 0분의 0꼴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맞지? 이게 0분의 0꼴이 되는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a로 갈 때 f의 프라임 x분의 g의 프라임 x 이렇게 놓고 계산해도 결과는 똑같다 이런 뜻이야. 증명은 안 할게요. 증명해봐야 뭐 그런 시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미적분 선택자 같으면 쌤이 좀 조심하라는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우리 다 확률통계 선택자들이기 때문에 뭐 이 로피탈을 쓸 수 있는 게 수투밖에 없어.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어차피 다루는 게 다항함수고 여기서는 너희들 마음껏 써도 별 지장이 없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0분의 0꼴이다. 그럼 다 로피탈 때리면 돼. 만약에 이거를 쌤 난 그래도 로피탈 안 쓰고 싶은데 교육과정 아니라면서 그럼 이렇게 써야 돼. 봐봐. 이쪽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x분의 fx 플러스 gx 에다가 자 아까
이게 분모가 빵이라 분자도 빵이다. 그래서 F0 더하기 G0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지. 맞지? 그럼 여기서 빼기 0이긴 한데 이 0 대신에 내가 F0 더하기 G0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봐봐, 이제 머리를 써봐. x분의 fx 빼기 f0 너의 극한값이 f'0고 x분의 gx 빼기 g0 너의 극한값이 g'0야. 그러니까 사실 이걸 푼 결과가 이거랑 똑같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로피탈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요. 이거 얘는 이것도 봐봐. 분모가 0으로 가지. 근데 극한값이 있지. 그지?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지. 그럼 f0 더하기 3이 0이 돼야 되니까 f0는 얼마여야 돼? f0는 마이너스 3이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f의 제로는 일단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f0이 마3이니까 g0은 당연히 3이겠지. 더해서 빵 나오려면. 그럼 g0은 3이네. 그 다음에 또 자, 여기서 이만큼 묶어볼까? 이만큼. 그렇죠? 이것도 로피탈 써도 돼요. 근데 이걸 로피탈 쓰려면 분모가 이제 또 고배 미분법 써야 되는 게 좀 귀찮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묶어. 이렇게 묶으면 자, 이게 플러스 3 대신에 마이너스의 f0라고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f0이 마3이었으니까 방금. 그치? 그러면 이놈 x분의 fx 빼기 f0 이놈에 대한 극한값이 곧 뭔데? 저게 f의 프라임 빵이지. 맞아? 그러니까 너는 0 집어넣으면 그럼 너는 g0분의 f'0인데 그 값이 2가 된다 이 소리잖아요. 예? 근데 g0이 지금 3이었다며. 그러면 f'0은 얼마? 6인 거지. 그지? 그래서 f의 프라임 0은 6인데 요 놈을 더해서 3 돼야 되니까 g의 프라임 0은 얼마? 마이너스 3이 되면 되는 뭐 이런 상황이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결국 내가 구하려는 이 h 프라임 0의 값은 f0 프라임 0 6에다가 g0 3 곱하고 더하기 f0 마3에다가 곱하기 g 프라임 0 마3 이렇게 곱하라. 그럼 너는 얼마야? 6, 3, 18 더하기 9니까 답이 얼마? 27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답인 거지. 됐죠? 됐나요? 좋아요.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7번 우리 교재에 보면은 얘들아 킬러 문제들이 꽤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옛날 그 22번 수준에 나왔던 수투 킬러 문제가 꽤 많이 들어있는데 그 문제들 중에서는 선생님이 일단은 좀 선별을 좀 해서 풀어드릴 거예요. 왜냐면 그걸 다 풀려고 하면 좀 많이 어려울 거야 너희들이.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건 어차피 나중에 다 풀 거니까 지금 선생님이 킬러 문제 중에서도 조금 풀만한 것들 위주로 선별해서 좀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풀어준 거 있잖아. 내가 안 풀어준 좀 어려운 문제들 그런 거는 일단 좀 놔두셔도 괜찮아요. 자, 37번 한번 봐볼까? 그러니까 미분만 할 수 있으면 푸는 문제들이야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자, 상수 AB가 있다. 함수 fx가 3차 함수입니다.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이랬어. 다음 조건 만족한대. 자, 가조건에 f의 마이너스 1은 마1보다 크고 나 조건에 f1에서 f의 마이너스 1을 빼면 8보다 커. 이 조건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 이게 문제였어요. 자, 일단 이 조건들을 해석을 해볼게요. 뭐 다른 거 없죠. 그냥 대입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자,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인데 네가 마이너스보다 커 이 말이지. 그치? 이건 그냥 집어넣으면 이거뿐이잖아. 그럼 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우고 얘는 결국 무슨 말이야? a가 b보다 커 이 얘기하는 거지. 맞아? a가 b보다 크다. 그냥 이거 얘기하는 거고. 또 여기는 f1에서 자 f에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고 빼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인데 네가 8보다 커. 그래? 그럼 자 여기 a가 이제 날라가. 그럼 1 빼기 마이너스 니까 2에다가 b 빼기 마이너스 니까 플러스 2b 네가 8보다 커. 그럼 날리고 6인데 날리면 3이지. 여기는 b가 얼마보다? 3보다 커. 이 얘기하는 거죠. 맞아?
그럼 자,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 그럼 B가 3보다 큰데 A는 B보다 커.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3보다는 B가 큰데 A는 더 커. 이 말인 거지. 그지? 둘 다 만족하는 거면 이게 다다. 그래서 조건에 나온 건 그냥 이게 답니다. 3보다 B가 크고 A는 더 크고 저런 건데 이걸 가지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자, 일단은 기억번 f의 프라임 x는 0 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느냐 이걸 물었어. 자, f 프라임 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냐 물어. f 프라임 x가 뭔데? 저거 미분할 거지. 저 미분해. 그거 얼마야?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는 빵. 이거다.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지 안 갖는지 뭘 봐야 돼? 뭘 봐야죠? 판별식이 0보다 크냐 이걸 봐야지. 그지? 그럼 너의 판별식 이게 짝수니까 4분의 d를 보면 되겠네. 그러면 b 프라임 제곱 a 제곱 빼기 ac 그러니까 3b야. 자, a 제곱 3b를 뺀 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즉 얘가 0보다 크냐고 물어보는 거지. 근데 보니까 a 제곱에서 3b를 빼. 내가 알고 있는 저거잖아요. 3보다 b가 큰데 a는 더 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면 a를 제곱한 거는 이건 a랑 곱한 거고 얘는 3이랑 b를 곱한 건데 a는 3보다 크고 a는 b보다 크니까 이 앞에 게 무조건 큰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냐? a는 b보다도 크고 3보다도 크다며. 그럼 a를 두 번 곱한 것이 3b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크니까 얘는 양수인 게 맞고 너는 그러면 판별식이 양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기억번호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일 때 f의 프라임 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물어. 자, 봐봐. 지금 f의 프라임 x가 얘였어요.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자, 이거였다. 맞지? 그럼 요거는 이제 2차 함수지. 그죠? 2차 함수인데 얘를 그림을 대충 한번 그려보는 거야. xy축이 있고 나한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이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떠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맞아? 근데 보아하니 자 일단 이 그림을 그려. y절편은 b잖아요. 근데 b는 지금 아까 3, b, a 이게 지금 문제 조건이었으니까 y절편 b는 3보다 큰 건 확실하지. 그러니까 y절편은 여기가 3 요쯤 돼. y절편.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은 어떻게 해? 1 넣어봐. 그러면 3 더하기 2a 플러스 b인데 a도 3보다 크고 b도 3보다 크니까 1 집어넣으면 무조건 양수지. 그쵸? 1 집어넣으면 뭐야? 양수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를 넣어봐 한번.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자 f 프라임에 자 마이너스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3 마이너스 2a 플러스 b다. 맞지? 그럼 3 마이너스 2a 플러스 b라고? 잠깐만. 이건데? 3 플러스 b 3 이건 빼기 3 플러스 b에서 a를 2개 뺀 거 아니야 이게. 맞지? 그러면 자 a가 지금 제일 커. 3보다 b보다 a가 제일 커. 근데 b랑 3이랑 더한 거에서 a를 2번 뺐어. 그러면 양수야 음수야? 무조건 음수죠. 맞아요? 무조건 음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는 함수값이 음수야. 아니 그러면 여기는 음수고 여기랑 여기 양수고 2차 함수니까 대충 그림을 그리면 뭐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구간에서 얘가 항상 양수냐고 물어본 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마이너스 1에서 일단 이미 음수였다니까. 맞아? 그러니까 일단 넌 틀려. 안 되고. 자 이제 디귿번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디귿번은 뭔데? 방정식 fx 마이너스 f의 프라임 k의 x는 빵. 그러니까 이거지. fx는 f 프라임 kx. 자, 이 방정식이 제대로 좀 어려워.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k의 개수가 4냐. 잘 이해가 안 되죠, 뭔 말인지.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실수 k의 개수는 4냐 이렇게 물어. 뭔 소리야 이게?
다시 이 방정식이 실근을 두 개 갖게 되는 K의 개수는 4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니까. 저 방정식이 실근을 2개 가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와 요 직선, 요거는 어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딱 봐도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지. 이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과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2개의 교점을 갖게 하라라는 뜻이야. 어? 그랬을 때 이 K 값이 4개냐 물어봐. 좋아. 일단 저 3차 함수의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 3차 함수의 식을 다시 한번 쓸게 내가. fx는 x세제곱 플러스 2ax ax제곱 ax제곱 플러스 bx 이거였어. 너를 미분하면 f의 프라임 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였어. 맞지? 그럼 자, 이 3차 함수가 얘를 0으로 하는 방정식이 아까 기억번에서 뭐라 했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랬지. 맞죠? f의 프라임 x가 실근 2개를 가져.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극값을 갖는 거지. 극대극소가 다 생기는 거지. 근데 그 극대점과 극소점 좌표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일 거란 말이야. 이 방정식의 두 근을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두 근을 더하면 그 값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지. 그럼 얘는 부호가 뭐냐? 음수지. 아까 a가 3보다 크다며. 맞죠? 그러니까 얘는 음수야. 두 근을 곱하면 알파랑 베타를 곱하면 3분의 b니까 얘는 양수지. 맞지? 그럼 봐봐. 도함수의 근이 극점의 x좌표인데, 응? 극점 x좌표인데 두 근의 합은 음수고 곱은 양수다. 그 말은 두 근의 부호가 둘 다 뭐란 말이다? 둘 다 음수란 말이지. 더하면 음수인데 곱하면 양수가 되려면 둘 다 음수여야 되잖아. 그 말은 이 3차 함수는 극점 2개가 있긴 있는데 둘 다 왼쪽에 생긴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여기쯤에 극점 하나 여기쯤에 극점 하나 생긴다고 치자. 근데 최고차 함계수가 1이지. 양수지. 그럼 그림이 어때? 이렇게 생겨 먹었겠지. 그쵸?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다. 여기 극대 극소가 나올 건데 보니까 이 3차 함수는 딱 보니까 어디를 지나가 지금. 딱 봐도 원점을 지나가지. 맞아? 그러면 이 점을 지나가고 여기서 극대 극소를 갖는 이런 모습이겠군. 그러니까 대충 그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여기서 싹 원점 지나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해되니? 이게 바로 뭐다? 저 3차 함수의 그림이었다고. 그쵸? 자, 그랬는데 여기다가 내가 f'k의 x라고 하는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었어. 그랬더니 그 직선과 이 3차 함수가 교점이 2개 생겨야 돼 이 말이지. 그죠? 그럼 교점이 2개 생기려면 생각을 해. 3차 함수랑 직선이 2개의 교점을 가진다는 말은 어떻단 말이야? 2개가 서로 접한다는 얘기지. 접해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이 녀석이랑 접해야 돼. 그럼 원점을 지나가는 접선을 그리면 되겠네. 원점을 지나가면서 얘랑 접하는 서로 다른 직선은 몇 개 있어? 몇 개 있냐? 원점을 지나면서 얘랑 접하는 직선은 몇 개 있니? 2개 있어. 2개. 어떻게 2개 있어? 자, 일단 여기가 접점인 경우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있겠지. 그리고 또 원점을 지나면서 다른 데서 접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접하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지? 그러면 이 녀석이 뭐가 되면 돼? 이 녀석이 뭐가 되면 돼? 이 녀석이 이 직선의 기울기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F'K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이놈이 F'의 K가 돼도 되고 이 기울기가 F의 프라임 K가 돼도 된다 이 소리야. 응? 그렇게 되는 K 값이 총 4개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 말은 맞아? 틀려? 아직 잘 모르겠지? 봐봐. 그러면 야, 얘가 F'K가 되는 K는 몇 개 있을까? 2개 있겠죠.
어떻게 두 개 있지? 이 기울기가 K에서의 미분계수가 되는 K가 몇 개 있냐고. 두 개 있지. 어디 있어? 여기도 괜찮죠. 이 점에서의 기울기도 얘니까. 하지만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이 여기 어딘가쯤 하나 더 있을 거잖아. 맞아? 그러면 이 점의 x좌표가 k가 돼도 괜찮은 거지. 알아듣겠냐?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기울기로 가지면서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f'k가 되는 k의 값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그게 두 개 있고, 또 얘가 f'k가 되는 곳은 어디 있어? 여기도 있지만 여기쯤에도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k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4개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라고.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되게 문제를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봐야 돼. 이게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난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된다. 이게 f'k면 여기가 k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왜냐면 이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말은 f'k 1이 되는 곳을 찾으라 이 말이니까 기울기가 1인 곳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k값 2개 나온다. 이것도 얘가 기울기가 되는 곳은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으니까 k값 2개 나온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 이 표현을 좀 기억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귿번도 맞는 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 보자. 이제 한 문제 한 문제씩 너희들이 뭘 봐야 되냐면, 이 문제에 나온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담아야 돼.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 대부분의 이 모의고사 문제들 있잖아요. 심지어 수능 문제까지, 평가원 문제까지도 전부 다 뭘 흉내내고 있어? 옛날에 나왔던 평가원의 문제를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고. 물론 전체가 다 똑같을 수는 없지. 그렇지만 우리가 총 30문제를 본다면 30문제 중에 정말 한 두세 문제를 빼고 나머지는 다 예전에 나왔던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3이 돼서 수학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기출문제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그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의 표현들을 자꾸 내가 머릿속에 쌓아두는 거야. 알겠니? 이걸 한번 풀어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한번 풀어보고 좀 있으면 또 잊어버리겠지. 그럼 또 풀어보고 또 이제 문제 모의고사 보다가 또 나오고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이게. 그게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씩 나올 때마다 꼭 너희들이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써봐야 돼. 뭔지 알겠냐? 그게 기출 분석이라는 거야. 그게. 아무 생각 없이 기출을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중요한 포인트들마다 좀 더 강조해 설명을 해줄게. 38번 문제로 나왔어요. 자, 0이 아닌 실수 K에 대하여. 좋아. K는 0이 아니구나. 다항함수 F의 더함수 F의 프라임 X가 얘는 3배의 X-K, X-2K. 자,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랬는데 함수 gx는, 여기도 아주 좋은 표현이 나왔어.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4보다 클 때, 이때는 fx다. 그 다음에 x가 1부터 4 사이일 때는 이걸 3분의, 자, 이 표현을 잘 봐. 곱하기 x-1 플러스 f1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 gx가 역함수를 갖도록, 얘가 역함수를 갖는 뭐의 k의 범위가 알파 이상 베타 미만이다. 이때 알파와 베타를 구해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중요한 표현을 공부를 하자. 이제 이 표현이 중요하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잘 봐봐. 자, f의 프라임 x가 이렇게 생겼으니 기본적으로 fx는 k랑 2k에서 뭘 가져? 극값을 갖는 3차함수겠지. 맞죠? 그랬는데 1과 4의 바깥쪽에서는 fx를 그냥 갖다 쓰래. 그러니까 이 말이야.
자, fx를 대충 그려볼게. 최고점 양수니까. 그럼 예를 들어 여기쯤 1이고 여기쯤이 4였다라고 생각하면 gx라는 함수는 1과 4의 바깥쪽에서는 그냥 쓰래. 그러니까 얘 그냥 쓰고 얘 그냥 쓰라 이 소리야. 맞지? 그럼 여기가 지금 뭐가 돼? 1, f1이고 이 점이 4, f의 4다. 이 소리인 거지. 그쵸? 그랬는데 1부터 4까지 이 안쪽 구간에서는 이걸 쓰라 이 말이야. 이게 뭐냐고. 이게 뭐지? 민영아 이건 뭐지? 어? 1,f1부터 4,f4까지를 이은 직선이죠. 이게. 그게 보여야 돼. 여기 3이 뭔데? 3이. 3이라는 건 사실은 4 빼기 1이잖아. 그럼 얘는 이걸 기울기로 갖고 1,f1을 지나가는 직선인 거지. 그렇잖아? 근데 기울기가 지금 어디요? 1,f에서 4,f4까지의 기울기다 이거야. 그러니까 1,f에서 4,4까지 요 두 점을 이 직선의 기울기로 가지면서 1,f1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결국은 이 안쪽은 이렇게 1,f1부터 4,f1까지 이어라 이런 뜻인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있으면 1과 4에서 끊어서 바깥쪽 그대로 쓰고 안쪽은 그냥 요 두 포인트를 직선으로 연결해보라 이런 뜻이야. 이해되죠? 그랬는데 이 빨간 선이 그러면 gx인데 이 gx가 뭘 가져야 된다? 역함수를 가지도록 하라 이런 뜻이야. 역함수를 가져야 돼.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어떤 함수가 역함수를 갖는 함수야? 나는 어떤 함수냐? 역함수를 가질 조건은 1대1 대응 함수지. 그럼 1대1 대응 함수라는 건 쉽게 표현을 하면 증가함수이거나 혹은 감소함수여야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1대1 대응이라면 증가 또는 감소함수가 1대1 대응인 거잖아. 근데 얘는 보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일 거라고. 맞죠? 지금 f'x 최고차항 3x 제곱을 놓은 걸로 봐서 fx는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일 거야. 그러면 얘는 최고차항 양수니까 어쨌든 끝에서 무한대로 막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무한대로 막 증가하는 함수인데 계속 올라갈 건데 끝에서 얘가 역함수를 가지려면 증가함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죠? 그럼 오케이 됐어. 그럼 이제 봐보자. 내가 결국은 이 3차 함수가 있는데 k랑 2k에서 어쨌거나 뭘 가져. 그 값을 갖는 그런 3차 함수인 거잖아. 그지? 근데 걔가 전체적으로 무슨 함수가 돼야 돼? 증가함수가 돼야 돼. 그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k값을 찾아보라. 이게 의미라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얘가 일단 대충 그리면 이렇게 생겨먹었어. 자, 얘가 fx입니다. 자, 이 극대점과 극소점의 x좌표 여기가 k, 여기 2k겠지. 그렇죠? 물론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k가 만약에 음수라고 가정을 해봐. 응? 그러면 여기가 k고 여기가 2k가 돼야 돼. 맞지? 근데 얘가 음수라고 가정하면 1과 4는 어디 있겠냐? 얘가 음수라고 가정하면 1과 4는 이쪽에 있겠지. 그럼 1과 4 바깥쪽에서 이제 그냥 쓰라며. 그럼 얘는 1대1 대응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k가 음수면 일단 말이 안 돼. 그죠? 그럼 k는 양수일 거고 무조건 이 왼쪽이 k고 오른쪽이 2k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 맞죠? 그랬는데 이제 1과 4라는 포인트를 어디다가 잡고 끊어줄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 그럼 내가 생각해 보니까 1, 4, 1이 무조건 왼쪽에 있어. 그럼 1을 내가 이쯤에 끊었어. 여기 1이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이런 말이 안 되죠. 왜? 1과 4의 1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생기면 안 돼. 왜?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1은 무조건 어디보다? K보다는 좀 왼쪽에 찢어야지. 그죠? 4는 어디다 찢어야 돼? 4는 2K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쭉 찢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냐? 그래서 여기쯤에 1 끊고 여기쯤에 4를 끊어. 그죠? 그러면 1은 K보다 작은데 같을 수 있어 없어? 같아도 괜찮지 않나? 같아도 괜찮지. 왜? 여기서 끊어도 이 왼쪽에서는 증가하는 상태가 맞잖아. 그러니까 K는 1은 K보다 왼쪽에 있다. 같아도 된다. 2K보다는 4가 오른쪽에 있으면 돼. 맞지? 그렇긴 하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대충 내가 한 여기쯤을 1이라고 하고 한 여기쯤을 4라고 했어. 그럼 봐봐라. 바깥쪽에서 1과 4의 바깥쪽은 그냥 쓰고
안쪽은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 괜찮지? 그럼 이러면 이제 그림은 뭐 이쁘게 만들어졌지만 이러면 1대1 대응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죠. 계속 증가해야 된다며.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잠깐만. 이 바깥쪽에서는 증가가 되는 게 맞는데 안쪽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직선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안쪽에서 그렇게 된다는 걸 식으로 표현해봐. 뭐라고 쓰면 돼? 안쪽에서도 증가하려고 하면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있는데 자, 여기가 K고 이게 2K인데 1과 4에서 끊고 바깥쪽 그대로 쓰고 얘네들 증가가 되려면 반드시 F1보다는 F4가 더 어디? 위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쯤이 F1이라고 하고 이 라인을 그어서 요거보다 높이 그러니까 여기쯤 이제 F의 한 4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쯤이 4가 되도록 끊으면 가운데서는 이렇게 증가하는 상태의 직선이 될 거 아니냐고. 맞지? 그럼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F1보다 F의 4가 반드시 어째야 된다? 커야 된다. 같으면 돼, 안 돼? 같으면 안 되죠. 봐봐요. 얘가 같다는 얘기는 F1과 F4 같은 높이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걔를 직선으로 이어버리면 뭐가 돼? 상수함수가 되지.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그래서 반드시 얘보다 얘가 더 커야 돼. 그러니까 이거 만족해야 되고 얘 만족해야 되고 얘 만족해야 돼. 그래서 이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이게 지금 문제였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일단 여기는 K는 1 이상, 여기는 K가 2 이하니까 요거 두 개 만족하는 거는 K가 일단 1부터 2까지입니다. 요거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요. F1보다 F4가 더 커야 돼. 그럼 F1은 뭔데? 자 여기 봐봐. 이쪽으로 와봐. 자 이놈으로부터 F의 프라임 X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Fx를 구해야지 내가. 그럼 얘 적분해야지 이제. 그죠? 그럼 너는 3배 X제곱 마이너스 3KX 플러스 2K제곱이고. 자 이거 좀 지울게. 자 요거 3x제곱 마이너스 9kx 6k제곱이지. 자 이게 지금 f의 프라임 x입니다. 그럼 fx는 요거 적분할 거냐? 그럼 너 적분해. 그럼 얼마지? x세제곱 여기는 2분의 9kx의 제곱 6k제곱의 x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들어가죠. 맞지?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f의 뭐보다 1보다 F의 4가 더 커야 된다면서. 그럼 F1은 여기다 1 넣어봐. 그럼 1 빼기 2분의 9K 플러스 6K 제곱 플러스 C 너보다 4 집어넣어봐. 그럼 64에다가 빼기 여기는 얼마니? 16 약분하면 8 8, 9 얼마? 72K 플러스 여기는 4, 6이 24K 제곱 플러스 C 얘가 더 크다 이런 소리인 거죠. 그쵸? 그러면은 자 일단 C가 날아갈 것이고 이쪽 넘겨요. 그러면 18K 제곱이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9K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44에다가 플러스 2분의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135가 되는 거네. 마이너스 2분의 135의 K 그럼 상수항은 63이지. 이가 0보다 커.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괜찮죠? 자 약분할 수 있나? 9로 약분되겠다. 여기는 9, 2, 18이고 여기는 9, 1은 9, 9, 5, 45니까 2분의 15K 여기는 9, 7에 63이지. 자 이제 1 곱해. 그럼 4K 제곱 여기 15K 플러스 14 이게 양수. 여기는 1, 4 여기는 2, 7 8, 7에 빼기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럼 나오는 건 여기는 K의 범위는 4분의 7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K가 얘에다가 K는 4분의 7보다 작거나 또는 K는 2 이상이고. 그래서 너와 너의 동시에 만족해야 돼. 너와 너의 무슨 집합이야? 교집합을 찾는다. 이게 문제인 거지. 교집합이니까 어디서 되겠어? 얘는 뭐 이미 교집합 아니고 요 사이. 그죠? K는 얼마부터냐? 1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7도 같습니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그쵸? 이해됐냐? 뭐 계산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계산 여러분들 하시는 거고 중요한 건 이 표현 아까 그 왜 직선이다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증가함수 역함수를 가질 조건이면 증가해야 된다. 그럼 증가해야 된다. 그거를 식으로 이제 어떻게 만들 건지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다. 좋아요. 됐고 그다음에 39번 문제가 이게 조금 어려운데 조금만 쉬었다 하죠.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